다음 키워드는 깡통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DLF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사님, 저는 은행 펀드가 이렇게 전액 손실이 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이 은행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좀 가슴에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은행하면 신용도의 상징이다. 네.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은행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은행이 신용을 지켜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고 이 시장 경제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백주 대낮에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DLF와 DLS를 통해서 이 손실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단 한 푼도 걷지 못하는 완전 깡통 계좌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시에서 깡통 계좌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위험이 높은 상품이니까요. 그러나 금융시장, 은행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키코 사건에 옛날에 한번 있긴 했어요. 그러나 키코 사건은 대부분 기업에 관한 일이고 네. 이번 이 DLS 이 사태는 일반 투자자들, 노후 자금 네. 맡겨놓은 사람들에까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실로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증권사 상품을 은행에서 팔았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DLS나 DLS는 원래 그 은행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카슈랑스니 무슨 금융의 통폐합이니 이런 거 하면서 정부가 저 대목에 대한 이 경계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혼선이 많이 생긴 것이에요. 네. 우리는 은행에 가면 이것이 당연히 은행 상품인 줄 네. 알게 되는데 은행에 증권사 상품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은행이 실적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은행원들을 동원해서 판매를 강요를 한 대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사건은 이 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송을 통해서 돈을 얼만큼 환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금융감독의 이 방카슈랑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 어떤 획기적인 이 협파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